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머리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항목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공제가 이번부터는 좀 한도가 커진 것들이 있어서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세 세액 공제 해당되시는 분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전세자금 대출, 청약저축 모두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된다는 거 이것도 꼭 확인해 두셔서 놓치는 거 없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오늘 여러분들께 놓치지 않고 모든 정보들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여기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두 개 번호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좀 점검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뉴스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꼽아놓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에 집중됐던 매매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매와 분양시장 모두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름폭은 송파구가 0.7% 오른 데 이어서 강서, 서초, 동대문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좋은 소식 먼저 볼게요. 글쎄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저희 이윤환 대표께서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초부터 어쨌거나 매매 시장도 조금 그렇고 분양 시장도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좋은 쪽으로 당연히 해석을 해야죠. 하지만 이 좋은 쪽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그 연초의 매매나 분양 시장의 흐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보죠. 지금 연초에 매매나 분양시장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분양시장을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곡의 힐스테이트 13단지가 지금 분양을 했을 때 사흘간 주말 이용해서요. 무려 38,000명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분양시장에 대한 인기가 높죠. 또 지방 분양시장도 대부분이 1순위에 마감이 됐다라고 하는 네. 건데, 자, 요 두 개만 갖고 과연 분양시장이 왜 이렇게 열기를 띠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우선 분양시장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처럼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분양시장을 좀 기사화하고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인기가 좀 지속될 수 있는 그 여지를 조금 들여다보는 것도 시장 바라보기 하는 부분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자, 이런 것 같아요. 분양시장이라는 거는 일단 모든 분들의 어떤 로망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새 아파트라는 부분, 그렇죠. 좀 네. 좋은 단지 또 좋은 주거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라는 흐름이라는 게 지금 일반 매매라든지 다른 여타의 부동산에 흘러들어가지 않고 분양시장에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혹가다가는 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은 거품, 이 공기량이 이렇게 풍선 안에 들어있다고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눌려진다라는 거가 지금 매매 시장은 전세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매매는 그다지 큰 폭으로 안 올라가더라라고 하면 그 자금들이 어딘가에 갈 텐데 그 공기가요. 그게 바로 분양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분양의 열기는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텐데 이걸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지금 늦기 전에 빨리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라도 분양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그 부동산 유동성 자금에 대한 흐름, 인기몰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요목조목 지역별로 또 가격별로 해서
그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또 아니면 실거주로 구입을 했을 때 과연 향후 시세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냐를 분명히 냉철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강남에서의 비강남권으로 어떤 그 매매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확산이 됐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지극히 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나 지금 그 비강남권에 조금 좋은 입지에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좀 이제는 조금 전세에서 매매로 이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비춰져 있는 모습이고요. 요 밑에 보면 개포 재건축 등 재건축 시세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난달이죠. 작년 부동산 3법 통과에 의해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앞으로 3개월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너무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시장 읽어가는 것을 좀 배워가셨으면 하는 바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여전히요. 전세난은 여전히 심각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시내 이 아파트 전세값이 6년 만에 또 최고치. 매번 최고치 경신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세 시장 흐름도 좀 점검해 주세요. 자, 일단은 뭐 전체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일단은 동결이 됐어요. 10월 날 동결이 됐는데 금리가 떨어진다면 네. 항상 전세금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전세 물량은 적어지고 또 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세로만 이렇게 또 몰리고 전세 금이 또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그 전세 비율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 매매로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상승 주요 지역만 놓고 판단했을 때요.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률 그리고 전세 금액에 대한 상승률로 봤을 때 이 서초만 비교를 할게요. 서초만 비교해더라도 매매 금액에 대한 상승률이 0.20이라면 네. 굉장히 좀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전국 평균은 0.06입니다. 전국 네. 평균이 그런 상태에 0.20이라고 한다면 한 3배 정도예요. 0.2 하면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닌데 1%도 안 되는데 하지만은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를 본다면은 어쨌든 전체 평균이 0.06%다 하는 부분이 매매 금액에 대한 평균치인데 이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전세 금액은 0.39니까요. 따지고 본다면 매매금보다는 2배나 올라간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금의 상승, 특히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0.7, 또 강서 같은 경우는 0.4 이런 식으로 서울 내부에서도 이 명암이 굉장히 좀 크게 양극화될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전세 금액에 대한 상승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다가요. 이렇게 하시죠. 제가 뭐 누군가가 또 실소유자 목적으로 한 집을 좀 소유를 하고 싶다 한다면요. 이렇게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폭등되는 지역 같은 경우를요. 유심히 보고요. 그거를 상반기 내에 계속 모니터링 했다가 상반기 하반기 즉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해서 그 정도의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어떤 투자 포인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희 또 하나의 전략 아이디어 하나 가져갑니다. 자, 뉴스들 점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봐야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기업형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이 미흡한 사전 준비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뭔가 대책이 나왔다 하면 뭔가 이러저러한 문제점들 지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뭐가 문제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뭔지 좀 살펴주세요. 자, 일단 이런 대책이나 어떤 좋은 정책 이런 것 같아도 심리적인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네. 한다면요. 자, 이렇게 한번 지난 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보금자리 주택 예전에 2008년도 또 행복주택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지금 처음 이렇게 좀 공급 대책이 안이 마련됐죠. 그리고 지난주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
이렇게 기업형 민간 임대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은 공급량이 늘리자라는 부분이고요. 좋은 입지에서의 공급량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살라고 이런 곳에서 살기 위한 어떤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집을 내가 살려고 계획했던 분도 이렇게 좋은 여건에 있는 곳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를 꺾어버리는 그런 네. 반대 현상도 나타나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량이 나왔다고 해서 일단 정부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매매 시장에 대한 안정화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자, 어쨌든 보금자리 주택이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계획이 돼 있는데요. 상당 부분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좋은 곳에 라고 해서 집을 안 사려는 기조를 이렇게 띄웠다가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남권에 집중된 이런 보금자리 주택은 더욱더 각광받았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은 맞습니다만은 철로 위에 주택을 하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철회되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기업형 민간 임대라는 차원은 왜 했냐면 일단 주거 공급에 대한 부분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위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 이런 식으로 사업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게 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민간주택은 어디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 가능 부지 파악 이 부분이 미흡한 상태로 간다면 과연 그런 입지 좋은 곳에 기업형 민간 임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지금 이제 발목이 잡히게 된 겁니다. 벽에 부딪힌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그 서민들을 위한 그 대책이 맞느냐? 기업형 민간 임대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민간 임대 주택을 늘리려는 차원은 맞는데 이게 그 면적을 조금 대폭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40평대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민간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때문에 소위 지금 뭐 LH공사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임대주택도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다. 라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면적도 넓어졌고 그리고 브랜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듯 하지만 이거를 또 선호하는 사람은 많은데 또 공급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어디로 개발을 해야 될지도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분위기만 띄우고 결국은 실속을 못 차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대로 나타날까 봐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하는 거는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것보다도요. 내용상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데 네. 실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적으로 이런 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국민 정서를 좋은 쪽으로 배양시키는 데 있어서 잘못 발목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고요. 또 일단 이 기본적인 매매 시장을 통해서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한테도 뭔가 대책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마련해내지 않으면은 그냥 졸속에 그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정부에서 힘껏 좀 머리를 싸매서 조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계획의 방향은 분명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뭔가 이 기대감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빨리 좀 뭔가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는 부동산 주간 핫키워드 점검해드렸고요.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이윤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26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화 받으러 갈게요. 전화 주고 계시죠? 첫 번째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전화 주셨을까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갖고 계세요? 예, 저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 4단지요. 예, 거기 재건축 한다는데 거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네네. 투자하면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예. 전화를 한번 올렸는데요. 예, 전화 잘 주셨어요. 강남 개나리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체크할게요. 네, 예, 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4차죠. 4단지를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떠냐? 예, 이게 예.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사업 진행이 좀 빨리 돼서 그러면 관리 처분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까지 왔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투자하면 지금 실제 거주도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거주는 좀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시세 차익을 생각을 하시나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세 차이라는 건 내가 얼마를 투자했다가 얼마가 또 이익이 됐을 경우에를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럼 입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신 개나리 아파트 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곳이 선능력 근처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선능력 근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하면 그래도 이렇게 역삼동이라든지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또 멀게는 개포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있어요. 자, 예, 그런 예. 상태에서 이쪽의 입지가 뭐가 좋냐면 일단 중심권하고 굉장히 좋고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이 좋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이 개나리 아파트 단지들이 워낙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들은 맞아요. 근데 조금 폭넓게 봤을 때 이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는 어디에 약간 조금 못 미치냐면 이 도곡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강남에서의 그 아파트 중심 지역 중에서 소위 교육 중심지보다는 약간 좀 못한 곳이 이쪽이에요. 그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약간씩 인력이라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좀 넓게 본다면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또 삼성동, 청담동 이쪽보다도 약간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들이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데 소위 강남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소위 주거 하시려는 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이 이렇게 혼재되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 평형이 좀 많이 있어야만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의 입지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전체적인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개나리 아파트의 단지가 이 강남권 내에서 1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남구만 보더라도요. 예. 자, 그 단점하고요. 지금 여기 세대수가 지금 500세대를 계획하고 지금 이제 재건축이 되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지금 뜻하지 않게 소형 평형 있죠. 예, 예. 적은 평형 한 10평 남짓 때는 그것들을 분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성향이 조금 대형 평형이라든지 중형 평형, 소형 평형 이런 순차적으로 대형 평형이 많을수록은 아무래도 주거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좀 수준이 높은데 그렇지 못하고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너무 소형평으로 가다 보면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가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저쪽에 리센치 아파트라는 잠실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대형, 중형, 또 소형 아파트 중에 입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세대만이 이렇게 원룸을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소형 아파트는요 어떤 부분에서 좀 밀릴 수 있냐면 일단 개나리 아파트 4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단점하고요. 이 근처에는 지금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럼 경제 구도 속에서 월세 수익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분양되는 그 시세하고 전체 이 오피스텔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작은 평형이라도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라면은 지금 이 아파트의 투자적인 관점에 뭐냐면은 꼭 새 아파트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지금 분양되는 시장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금액하고요. 향후의 시세 차익을 봤을 때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두어 가지는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서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큰 자금을 들어서 내가 크게 이익이 날 거 아니라면 굳이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꼭 투자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궁금한 예.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빨리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응암동에 네. 재개발 조합원인데요. 예. 제가 사는 데가 그 재개발이 돼서 저희가 25평형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 조합원 분양가 3억 5천만 원인데 제가 산 거는 그렇게 조그만 평수라서 추가 부담금이 2억 6천을 더 내야지래요. 네. 그럼 이거를 입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조합원 그거를 전매를 하고 다른 네. 지역에다가 집을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분명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면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닐 네, 거라면 네. 털고 나와야 되는데 한번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응암동 그 재개발이라고 그러는데 11구역인가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립 그 은평병원하고 응암역 사이에 있는 단지죠? 네네네. 자, 요게 이제 760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고, 네. 그야말로 이제 관리 처분 돼서 그나마 사업이 이 근처에서 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분양 신청도 조합원으로서 25평 했고요. 3억 5천에.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입주 때까지 기다리려면 앞으로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네. 요참에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추가 분담 금액이 지금 2억 6천이나 되니까 네. 평가액은 낮잖아요. 네네. 지금 9천밖에 안 되니까. 네. 자, 그랬을 경우에 좀 끌고 가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네네. 이렇게 슬기로운 그 답변을 드릴 게 뭐냐면 우선 네. 향후에 입주됐을 때 시세가 얼마냐 이거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어디 있냐면 그 백년산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2,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요게 지금 2011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4년차 아파트인데 네네. 요게 지금 아파트 25평 시세가 제가 알기로 한 3억 중반, 지금처럼 한 3억 5천 정도가 돼요. 네네. 자, 거기 같은 경우는 단지 크기는 좋은데 이 네. 교통이 세전역이나 응암역인 이 6호선하고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그 11구역보다 못해요. 네. 자, 그 11구역은 응암역하고의 그 근접성에 의해서 가깝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근처에 그 이마트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교통,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 자, 그런 상태라면은 이렇게 새 네. 아파트는 약간 한 4, 5년 차 되는 아파트보다는 5에서 10%가 더 비싸게 나올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3억 5천에서 약 한 3억 3천에서 3억 9천은 금액이 올라설 수 있는 걸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가져가야 돼요. 대신에 입주를 그러면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입주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과도하게 추가 분담금이 많으니까 네. 중간에 조금 금액이 프리미엄이 뭐 한 3천이나 4천 올라서 줬다라고 네. 하면 4억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매도를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예. 예,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또 한 번 제 얘기대로 금액이 좀 올라서 줘. 왜냐하면 다른 공급 물건들이 이 근처에 없거든요. 네. 신축 기대감도 높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금액이 올라서 주면 또 한 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떠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큰 주의기 점검해드렸고 나중에 여체 싶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077-6330번 방송 후에도 계속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다는 매물정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077-6391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매물일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 어디 오십니까? 네, 오늘은 강남구로 가볼 텐데요. 강남권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형타운을 대표하는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볼 텐데, 신사 역세권 같은 경우는 뭐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워낙 활발한 그런 내국인뿐만 아니고 중국 관객들로 좀 차고 넘치는 지역이고요. 특히 주거 지역 중에서는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말 걱정 없는 임대 수익, 높고 안정된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강남구 신사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 신사동 대기시켜 놓고요. 양팔석 대표께서는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예,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자 할 때 그 사주는 세력이 많이 형성이 돼줘야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죠. 바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2년 뒤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강남의 도곡동, 대한민국 1% 부자들만이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지역은요, 그렇습니다. 용산의 미래가치 잘 아시죠? 계속적으로 요즘 연일 매스컴을 크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캠프킴, 즉 63빌딩 높이의 12개 이상이 동이 들어오는 바로 입지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된 도보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 용산구 신계동을 소개합니다. 네, 자 이제 매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물입니다. 양팔석 대표께서 준비하신 매물 열어봅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 한번 들여다볼까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강남대로가에서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자, 전철역에서도 가깝고요.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즉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불과 3,500만 원으로 대한민국 1%의 부자들만이 들어선다는 도곡동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것도 2개월 뒤, 즉 3월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올해 강남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 7,00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자 비율이 이 지역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포 재건축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실평이 9평에서부터 14평 사이입니다. 가격은 5억대 상회하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30년 이상의 주택의 5층 이하의 건물에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주인들은 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비율이 70%, 즉 5,000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변에 개포의 재건축 면적 정도가 되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는 시기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될 때 이 주변 지역은 큰 폭의 시세 차익. 자, 2년이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00% 이상의 수익은 당연하다. 그 이상이 분명히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강남 개발의 그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지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높은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자세히 주변 지역 좀 볼게요. 교통 편리한지, 주변에 뭐 학구는 어떤지,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는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 주신다면요. 전철역 양재역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강남대로, 대한민국의 강남시대에 30년 끌어왔죠. 이 강남대로가에서 100여 미터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요, 자,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있고요. 뿐만 아니라 뱅뱅사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뱅뱅사거리를 중심으로 축을 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상업 업무 타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임대 수요와 더불어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의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은
같은 강남구의 학부모들이 눌러앉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강남구의 도곡동이 최적의 이주수요. 자, 양재동이 아닙니다. 양재동은 행정구역이 다른 서초구이기 때문에 아이들 전학 보내기 싫은 실질적으로 학구열이 높은 강남구의 학부모들은요, 이곳 도곡동, 대치동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무엇보다도 공급에 비해서 그야말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개발 호재가 정말 대형이 하나 딱 있잖아요. 개포주공 그 이주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호재일 텐데 그 외에도 많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점검해 주세요. 네, 다른 호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많아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이면 단독, 땅이면 땅. 자, 이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개발 호재 필요 없습니다. 개포의 재건축 이주 수요 딱 하나만 있어도요, 그야말로 몇백 프로의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그건 실투자비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도곡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만 세대, 사업이 마무리되면 4만 세대인데 현재는 2만 8,700세대가 이제 다음 달, 즉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이 된다. 뿐만 아니죠. 화물터미널 자리에 들어오는 파이시티라든가 삼성 R&D 센터 2015년 말, 올해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근무하는 삼성전자의 R&D 센터는 더구나 1만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인 도곡동 지역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요. 2016년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롯데칠성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풍부하고 또 삼성동 코엑스를 위시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까지를 아우르는 도곡동의 기대가치 매우 큰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하실 거고요. 가격까지 함께 좀 체크 부탁드려요.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강남 수준이 어떤 데입니까? 더구나 대한민국 1%의 부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자긍식 높은 동네다 보니까요. 건물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자,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인데 5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약 16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5층 중에 3층, 그야말로 로얄층이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네. 방 2개의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우수한 그런 격조는 그 안에 가면 어떻게 설치된다, 뭐 어떤 인테리어가 된다, 굳이 묻지도 따지도 마십시오. 아주 강남 수준에 맞는 그런 건축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은요? 가격 착합니다. 제가 주변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3억대를 호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매물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3천만 원 내지 3,500만 원으로 강남 대한민국 1% 부자들이 사는 이 지역에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도곡동 매물 저희 첫 번째 매물로 살펴봤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지어지지 않은 건물입니다.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주변을 한번 꼼꼼히 둘러보시고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도면을 통해서 잘 살펴보신 다음에 선점하는 그런 전략 필요합니다. 강남구 도곡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이번엔 미스터 역세권이시죠? 박일건 대표 매물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사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강남권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형타운 바로 압구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구정동의 성원타운의 그 상권 자체가 바로 강남구 신사 역세권 쪽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큰 폭의 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임대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이고요. 특히 본 지역은 신사역과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요.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에
강남권, 그것도 신사동 과연 이런 지역이 있을까 정도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따라서 향후 역세권 개발까지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지역에 많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 하나 건너가면 반포구 구 잠원동의 한신 아파트라 이런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런 이주수요에 따른 폭발적인 임대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전세든 월세든 지금 현재보다 3, 4년 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강남 중에 강남입니다. 바로 압구정도 옆에 신사동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와 투자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 바로 맞은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도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해가 다르게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정말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다 줄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요층이 두텁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 지역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3호선 신사역과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이고요. 도보 7, 8분, 10분 정도면 노년역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한강변 위치하고 있으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 지역은 역세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남권을 대표하는 가로수길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로변 쪽으로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고급 성형외과와 호텔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 투자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다리만 건너가면 구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중에 강남이다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미래 가치를 좀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강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개발 계획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바로 전철 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강남역인데요. 강남역에 삼성타운 뿐만 아니고 롯데칠성 부지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 특히 전철로 20분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삼성도 한전부지라든지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더블 역세권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의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신노년 역세권, 노년 역세권과 신사 역세권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 추진하는 지하도시 개발 계획도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이고 대규모 매모드급 개발 호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매물은 올 6월 정도, 올 여름 정도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5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m 큰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방감이 좋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 투룸 구조의 넓은 거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3베이 구조의 완벽한 거실로서 특히 풀옵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드럼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까지 제공될 예정이고요. 특히 본 매물을 시공하는 시공업체는 강남권에서 노년동권에서 최고급 다세대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브랜드 최고급 내외장 마감할 예정이고요.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정말 매력 있는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사동에 지어질 투룸 구조의 주택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있죠? 가격 분석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을 내시려면 어차피 매매가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권, 특히 역세권의 투룸주택 2억대 후반, 3억대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매물은 2억 7천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실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2억 3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의 소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 지역은 워낙 많은 풍부한 임대 수요와 메디컬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가격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한선이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더욱더 받을 수 있을 때는 연간 수익률 환산했을 때도 거의 10%가 넘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요. 본 지역은 워낙 가파르게 매매가와 지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이고 다세대주택, 투룸주택의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3, 4년 안에 3억대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매수할 때 유의점 꼽아보면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거의 모든 매물 선분양이기 때문에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강남권에 맞는 좀 최고급 럭셔리 스타일로 해서 샘플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하우스를 보시고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역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양팔석 대표의 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신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산구하고도 신계동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 살펴볼게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용산구 신계동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처음 들어본데 용산구에 그런 동이 있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방송에서 소개한 어떤 매물보다 가장 용산역에 가까운 지역, 바로 용산역의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지 여건이 탁월한데 왜 그럼 공급이 없었느냐? 이 지역은요, 주변이 전부 상업 업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가 아예 없다 보니까요, 소개해드릴 기회도 없었고 또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자, 4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임대를 놓고 실투자비는 4천만 원으로 미래가치 최고의 지역 용산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 공급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종합개발이면 개발, 신분당선 연장계획이면 계획, 또 주변에 풍부한 개발로제, 미군부대 이전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흡수하는 곳이 바로 이곳 신계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투자성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용산역 걸어서 5분입니다. 자, 캠프킴 아시죠? 미군기지 이전하면 들어서는 것이 입주규제 최소지구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1호로 지정된 용적률 프리, 건폐율 프리, 그랬을 때 8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이 되면서 63빌딩에 높이 12개 동 이상이 들어서는 캠프킴 미군기지가 걸어서 10분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입지 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그 어느 것보다 큰 그런 입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용산역에서 걸어서 조금 가면은 이 신계동 이 매물에 위치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입지적인 특징들 살펴주세요. 자, 용산역이 어떤 곳입니까? 전철 1호선, 4호선, 경의선, 중앙선, 그리고 연장 노선인 신분당선. 자, KTX의 앞으로 예정된 GTX. 자, 자그마치 7개 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7개의 전철 노선 내지는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신계동에 입지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용산전자상가가 그냥 붙어 있습니다. 1분 거리. 용산국제업무단지 다시 한번 하반기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보로 약 6, 7분 거리. 캠프킴 바로 미군 기지가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가 걸어서 10분. 용산민족공원 들어서는 미군부대까지가 삼각지까지가 걸어서 약 6, 7분. 자,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의 풍부한 개발허지가 그 어느 것보다 큰데요. 그런 가치적인 측면들이 큰데 더더구나 주변의 풍부한 녹지 공간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대가치의 입지에 있습니다. 네, 과연 추가적인 개발 호재들로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좀 꼽아주신다면 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일단 한강 개발, 종합 개발입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강 종합 개발이 이루어질 때 입지규제 최소지구도 이곳이 지정됐듯이
당연히 용산은 한강종합개발의 중심축입니다. 반포, 용산, 성수로 이어지는 한강종합개발의 중심축일 때 그 중심축 중의 중심, 바로 이곳 용산이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서울 북부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2018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용산 전자상가 1분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구터미널 부지에 들어오는 이곳 1,8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이 2016년, 자, 내년이면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들어오는 이곳 용산민족공원과 더불어 그 남영역 주변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입니다. 그랬을 때 미 대사관과 연계한 그런 기대가치가 큰데 걸어서 10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 기대가치가 더 크고요. 여기는 개발이 되면요 8만 명 이상 상주 인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주택지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신계동 지역에는요 상업 업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 높고 용산역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희소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의선 작년 말에 개통을 해서 지상공항 공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주변에 효창 4호구역의 재개발이 현재 올해는 이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이주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이사 나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전철역 근방입니다. 그랬을 때 신계동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번 현지를 방문해 보시면요. 아, 여기 개발이 당연히 돼야 되겠구나. 고 느끼실 만큼 그런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리는 건물 3가지 모두가 6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떻게 지어질까요, 대표님? 네, 201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 매물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지를 한번 가서 보시면 아, 주변 지역이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자, 여기는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개동으로 됩니다. 2개동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오늘은 남향 중에 남향 3층 그리고 3베이 구조인데요. 방 2개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3베이에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아주 우수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전용 면적 자체가 약 한 12평 정도로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편의성이 그 어느 것보다 증대가 되고요. 자, 고급 자재와 더불어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잘 갖춰진 특히 시공사는요. 오랜 다세대 주택의 노하우가 아주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결점이 뭡니까? 결로와 누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한 틈 없이 잘 짓는 그런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아주 잘 선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대당 주차 100% 확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아까 실투자 금액이 4천만 원? 이거 떠오르는데요. 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주변 시세에 비교를 해보시면 아, 매우 착하고 저렴하구나. 자, 선분양이기 때문에 물론 착하고요. 자,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입주 때 바로 전세를 놔주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니까 혹시 임차 안 맞춰지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랬을 때 실제 투자비는 불과 4천만 원입니다. 2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냥 전세 보증금 인상분만 해도 내가 투자한 돈 상당 부분 회수가 되죠. 자, 월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그랬을 때 대출을 활용하면 실제 투자비는 5,500만 원. 대출이자 제외하고 연 480만 원, 수익은 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청약금 500만 원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경에 다음 달이죠. 3월경에 약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불입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입주 시에 잔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임차인이 맞춰진 다음에 잔금을 치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용산구 신계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왔습니다. 혹시 매수에 나설 때 유의할 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그 다세대 주택이든 뭐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거라든가 특히 현재의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번듯한 것보다는요, 지금은 허름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지역이 그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용산구 신계동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매물 점검하고 왔고요. 양팔석 대표의 무료세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계 슈퍼맨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와 재무 설계 챙겨드리고 있어요. 1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드린 매물 있죠? 매물 정보 궁금하신 것들 여기로 전화주세요. 2077-6391번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